습도는 센서 상태에서 보고 습도가 부족하면 핸드폰에 이제 저게 떠요. 무인방지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 위에다가 안개 분무를 해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만 맞춰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안녕하세요. 기농타임 안피디입니다. 수요가 끊임없는 인기 과일 딸기. 오늘은 딸기를 재배하는 쭝인의 딸기 김병욱 대표님의 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1200평 스마트팜 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딸기를 재배하고 계시는데요. 재배가 까다롭다는 딸기 농사의 연간 관리법을 엑기스만 뽑아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성 쪽에 이쪽에는 빨리 심는 분들은 8월 말경, 보통 적기는 9월 15일 날 심어가지고 빨리 딸기가 나오는 경우가 10월 말, 안 그러면 11월 한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나와요. 6월 달까지 생산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 모종을 이제 싹 뽑아내가지고 다시 이게 배지를 상토 정리하고 또 이게 소독하고 그 해 다시 또 8월 말 정도 되면 또 이게 심을 준비를 하죠. 8월 달에 처음에 저희가 모종을 사오면은 이 정도에서 어린 모를 좀 이렇게 육매장에 사오거든요. 이렇게 잔뿌리가 하얗게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네. 이런 모종을 사셔야 되고요. 이게 한쪽 면만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이상이 있어요. 또 이게 넌너라 그러는데 이게 까맣게 타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탄절해서 봄에 죽어요 이게. 밑에는 지금 무슨 코코피트인가요 지금? 예, 코코피트인데 기계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17cm를 맞춰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를 뚫는데 하나짜리 뚫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편리성을 맞춰서 그냥 손쉽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코코비트는 이거는 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하고 보통 평균 수명이 한 5년 봐요. 예, 5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한 번씩 또 넣고 9월 말 정도라고 보고 9월 말입니다. 예, 지금. 보통 한 2장에서 3장을 잎을 띱니다. 저희가 저격을 안 해주면은 고사된 잎에서 세균 감염을 더 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격을 해줘야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고사돼 가지고 마른 잎이 될 때까지 놔뒀다가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걸 이렇게 주워 치우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배웠을 때는 이 기술센터 뭐 교육을 받고 그 기관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저격이 되기 전에 딱 보고 제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또 직접 저격을 해야지만이 모종 자체에 병균이 왔는가 안 왔는가 또 확인도 되고, 뿌리 있는 데를 관부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모종들이 어리니까 어린 모종들은 이렇게 모종 자체를 관부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관부를 눌러주고 잎을 살짝 돌려주면 손쉽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거쳐서 가죠. 9월 말에서 10월 초 되면은 이런 식으로 꽃이 형성돼서 꽃이 나옵니다. 꽃 자체가 이렇게 열매가 어느 정도 달려가지고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이게 모종 자체가 꽃이. 그리고 이 꽃이 이렇게 위로 들리는 꽃들이 있어요. 그 한 번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뒤로 밀면 쑥 다 떨어져요. 한 번에 손쉽게. 그래가지고 보통 과를 일화방에서는 7개. 이게 지금 1번 담화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가요. 나머지는 불필요니까 따야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꽃대가 또 틀리잖아요. 이거는 꽃대가 굵고 이거는 얇고 좀 얇고 그러잖아요. 얇은 거 평균에서 7개, 8개를 남기면은 이거는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남겨도 돼요. 꽃 작업할 때도 저격도 한 장, 2장씩 하면은 다음에 일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서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1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화방 나오고 나면은 또 2화방 금방 또 따라 나오거든요. 1화방이라 하면 뭐 어떤 말씀이세요? 한 열매. 처음에 한 꽃대가. 꽃대 하나. 예. 그리고 이게 1화방이고 이게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화방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2화방이에요. 이 꽃대 나오는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게 저희가 6화방까지 수확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잘못하면 꺾이죠, 이게. 그럼 이게 한번 꺾이면은 보통 나오는 시기가 뭐 빨리 나와야지 뭐 한 20일, 한 달. 뭐 만약에 가시가면은 잘못되면은 이게 한 2달, 3달까지도 꽃대가 안 나오고 멈출 때가 또 있어요. 건강한 모에서도 가다가 꽃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일화방을 빨리 따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처음에 모종을 심어놓고 기본 6매 정도로 남겨놓고 작업을 하다시피 하는데 잎을 많이 따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 모 자체가 버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빨리 열매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매를 내보내요. 얘들이. 그래서 화방수가 나오는데 그 뒤로는 버득해서 좀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하고 또 빨리 심었을 경우에 한 90%는 멈춘다고 봐야 돼요. 교수님들이나 이야기하신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그 교육하실 때도 정상적으로 9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 모종을 심어야지만이 화방이 계속 따라서 나와요. 좀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해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모종을 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확량을 봐야지
그냥 단기간 내 수확량을 보면 안 돼요. 열매 카 나갔을 때는 이제 병해충이 왔나 안 왔나 보고 병해충 방지 작업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벌들이 또 수정을 잘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도 좀 자주 봐야 되고 9월 말 10월 초 정도 10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벌을 다 집어넣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귀여운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벌이 수정 불량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그럼 방지를 해놓고 나면은 이게 벌이 이렇게 꽃 수술이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방제도 정확한 약 함량 맞춰가지고 정확한 거시기 날짜에서 딱 방제를 해줘야 돼요. 딸기에는 거의 응애가 좀 많이 있고요. 응애, 또 흰가루, 또 탄저도 중간적으로. 근데 거의 심어놓고는 탄저는 거의 안 하고 봄 돼야지 탄저병 약은 좀 하는 편이고 겨울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 전박이 응애 그 약 정도를 좀 많이 하죠. GAP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방제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한번 공판자에서 그 걸리면은 그 해에는 안 받아요. 기록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보통 11월 한 중순 정도 말 수확할 때 이게 딸기 따는 방법이 딱 있어요. 이게 딸기잖아요. 딸기 사이로 이렇게 딱 손을 넣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딱 이렇게 꼬꾸로 딱 안아줘요. 안아가지고 돌려서 따지고 이 꼬다리도 안 나오고 깨끗이 따지는 거죠. 장갑을 안 끼고 하는데 이 원 또 끼고 하는 장갑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손에서 또 열일이 안 가요. 딸기에 꼭 장갑을 끼고 해야 돼. 이게 평상시에 작업할 때도 이렇게 옷에도 스치잖아요. 스치면 이게 상처가 남아 있어요. 꼭 다 생산할 때도 보면. 관리는 스마트팜으로 하니까 지가 자동 센서에서 다 잡혀지죠. 지금 온도, 습도, CO2 아침 기온에 15도에서 지금 문이 1차적으로 한번 열리고요. 3단계로 걸쳐서 지금 열고 있는데 저는 15도에서 25도로 사이를 줘요. 그래가지고 5도 단위로 변경해서 외부 온도차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죠. 난방도 기름보일러로 가고 600평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센서가 있잖아요.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습도가 몇 나오는지 그것까지 다 감지를 하죠. 습도는 센서 상태에서 보고 습도가 부족하면 핸드폰에 이제 저게 떠요. 무인방지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 위에다가 안개 분무를 해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만 맞춰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CO2 관리기는 일반 대포 열풍기로 또 겨울 난방을 하게 되면은 저 CO2기가 다 잡혀 있어 가지고 괜찮아요. 지역별로 이제 좀 틀리겠지만은 보조 사업으로 보면은 CO2기가 또 대포 열풍기 조그만 게 있어요. 등유 넣어 가지고 그것도 가동시켜 주는 데가 있고 근데 아침 시간대에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그걸 가동시켜요. 소비자들을 속이면 안 돼요. 농약을 했으면은 생산을 하면 안 되고 그 생산 날짜를 정확히 지켜가지고 이걸 해줘야죠. 공판장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도 그람수 같은 것도 정확히 지켜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들도 믿고 그런 거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농민도 있는 거고요. 평균 작을 했다고 보고 600평에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토탈적으로 법니다. 뭐 인건비하고 이 모종값하고 재우고 나면은 순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야죠. 또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죠. 그 정도 하려면은 모든 농작물이 그러겠지만은 일단은 배워야 돼요. 내가 딱 이거 부딪히고 시설하우스 딱 부딪히고 나서는 계속 지나다니면서 하우스가 보이면 다 쫓아다녔어요. 나 자꾸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알려줘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여기서 하면서 지역의 귀농센터에다 항상 가서 당부를 하고 그 모든 귀농자들이 딱 내려왔을 때 혹시 상담을 하실 때 딸기 작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시설하우스 작물을 하신다고 하면은 꼭 하우스 보내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통 한 해에 한 서너 명씩은 와요. 귀농 하신 분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꼭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 보고 대표님한테 딸기 배우러 찾아오면 알려주신 거네요. 알려줘야죠. 감사합니다.